무영탑, 현진건. 제28장. 그 후 여러 번 매파를 보내보았으나 저편에서는 선선히 승낙도 않고 그렇다고 딱 거절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 미거하니까라는 말로 뒤를 둘 뿐이요. 종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미룩미룩 나려온 것이다. 당당한 김시중의 아들이여 당나라의 말이나 글을 조금만 알아도 금쪽같이 쓰이어 먹는 오늘날 자기는 당나라 유학까지 하였겄다. 한리박사란 기가 막힌 벼슬가자까지 얻었겄다. 어느 물을 어떻게 뜯어놓고 보더라도 신라 천지를 통틀어 자기만한 신랑감은 없을 것이다. 통혼만 하면 저편에서 감지덕지 근두박질을 하고 승낙을 할 줄 알았던 것이 이렇게 질질 끌 줄이야 정말 생각밖이었다. 호사다마란 예로부터 있는 말이니 무슨 변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두 차례나 만났을 그때에 아주 당자끼리 악희를 지어버렸던들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거추장스럽게 매파이니 통혼이니 할 것도 없이 일은 쉽사리 규정이 났을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번 불국사고 등에 주만이가 끼일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 천추의 유한이었다. 만일 주만이가 거기 끼인 줄만 알았더라면 세상 없어도 쫓아가 보고야 말았을 것이다. 아무리 자빈을 금하고 남자를 금하시는 거둥이라 할지라도 멀리 따라가는 것이야 누가 금할 것이냐. 그 넓은 불국사에 어디 몸을 숨기면 못 숨길 것이냐. 어느 나무 그림자 밑이나 불전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가 주만이가 탑을 돌 때 같이 탑을 돌아도 좋을 것이요. 달도 맑으니 그 아름다운 얼굴을 실컷 마음껏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갖은 수작을 주고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아옥의 말 맞다나 저도 탑돌기를 할 적에는 마음이 달떴을는지도 모르리라. 월색이 의희한데 제자가이니 서로만 다 일창일수는 얼마나 운치 있는 놀이였을까. 아옥의 말대로 오늘 밤에라도 그를 찾아볼까? 김성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렇게 쉬운 생각을 왜 이때까지 못하였던고? 지난 일을 탓하고 뉘우칠 것은 조금도 없다. 오늘 밤이라도 그를 찾기만 하면 고만이 아니냐. 오늘 밤 달은 파일날 달보담 더 크고 더 밝을 것이 아니냐. 교교한 월색을 따라 시흥에 겨운 절대의 문장이 절세의 가인을 찾는 것은 옛날에도 흔히 있던 풍류성사가 아니냐. 나는 사마상녀의 옛 본을 받아 상사곡을 옳으리라. 저 비록 탕문군이 아닐망정 그만큼 아름답고 풍정 있는 그이거니 오현금 두어 곡조야 어찌 아끼리오. 김성애의 방안을 거니는 발은 점점 활기를 띄어온다. 그의 팔은 이따금 춤이라도 출듯이 벌어진다. 자지러지는 제 생각에 미치광이 모양으로 호울로 싱글벙글한다. 주만이 있는 별당문을 두들기기만 하면 주만은 어느 틈에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맨발로 뛰어나올 것 같다. 자기에게 몸을 던지고 그리움에 줄였던 눈물을 흘릴 것 같다. 흥등을 돋우고 또 돋우고 남남 사이에 밤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그의 공상은 차차 현실성을 띄어오고 나중엔 자릿자릿한 육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문득 당시 한구가 구울르듯 흘러나왔다. 신정미읍 천장요 경파라 산문후기. 세정이 들자마자 어느새 밤이 밝네. 옷소매 부여잡고 언제 또 오시래요? 이 한구를 읊고 또 읊다가 나중에는 미친 듯이 껄껄 웃었다. 앉으락 누우락 일어서서 거닐어 보다가 발랑 나동그라져 보다가 바작바작 애를 졸이며 간신히 그 날을 보내고 말았다. 그의 바라고 기다리던 밤이 되었다. 밤이 되어도 얼마를 더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영창을 열어 제치고 고두세야. 하고 크게 불렀다. 고두세란 그의 마부의 이름이었다. 제29장. 불러뵙시오. 고두세는 곧 문 앞에 대령하였다. 김성은 아까와는 딴판으로 아주 점잔을 빼고 거의 눈을 흡뜨다시피 하고 너 말 한 장 좀 지어라. 호령하였다. 밤중에 어디를 행차하시렵시오. 마부는 그 유자덩이 같은 코에 거기 알맞게 큼직한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묻는다. 삐죽하게 멋없이 큰 키에 퉁겨나올 듯한 핏발선 눈이 매우 사나우면서도 더부룩한 구렛나루 밑으로 해벌어진 입이 그리 흉물스럽지는 아니하였다. 밤이면 어떻단 말이냐? 네, 그저 조몽두분이 어떻게 행차를 하실까 해주는 것이지요. 미친놈. 달이 대낮 같은데 어둡다니. 네, 홍성호입니다.
그저 영대로 시행합지요. 에, 김성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너 안에 가서 놀이더러 주안상을 좀 차려내오라고 일러라. 주안상입시오. 에, 고두쇠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며 그 뻐드렁니를 내어놓고 웃는다. 주안상이 나오면 상전도 물론 얼근해지려니와 저도 한 잔 얻어 걸리게 되는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그보담도 더 좋기는 상전이 술이 취하면 마음새가 더 좋아지는 탓도 탓이지만은 고두쇠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김성은 일락안지락하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였다. 당견복두에 공자 꼬리도 뻗쳐 꽂아보고 그물린 허리띠에 구실줄을 늘어뜨려보고 단경을 2번, 3번 보고 또 보았다. 방중에 무슨 주안상이야요? 한참 만에야 누리가 주안상을 들고 들어온다. 누리란 김성의 몽종으로 말하자면 장가 안 든 도련님을 맡은 소임을 가졌다. 도련님은 도련님이지만 나이도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놀라운 당나라 벼슬까지 하기 때문에 도련님을 높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주안상이란 을의 밤에 차리는 게지.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냐? 김성은 오늘 저녁은 웬일인지 들이닥치는 대로 불호령이다. 그저 여쭈어본 겁지요. 누리는 상긋이 웃어 보인다. 쫄짝한 키에 볼셈지는 뺨이 제법 어여쁘다. 여쭈어 보기는 하고 눈을 부라리는 김성의 앞에 누리는 서슴지 않고 술상부터 놓았다. 으리으리하게 윤이 흐르는 자단 소반에 은주전자와 안주 접시가 까딱하면 미끄러지려 한다. 누리는 술상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옥전에 퐁퐁 소리를 내고 호박빛 술을 붓는다. 당주냐? 김성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연애 그 잽새 눈을 부라리며 따진다. 당주, 귀가 아프군요. 그럼 서방님 잡수시는 술이야 언제든지 소음 주지 무예요? 그러면 그렇지. 김성은 아주 뽐내고 한 잔을 홀짝 들이킨다. 안주는 신신치 않다는 듯 상아젓가락 끝으로 이 접시 저 접시를 뒤적대 보다가 해송자 얹힌 전복 한 저음을 짚고 나서 연송 폭배로 누리가 미처 부을 틈도 없이 마시고 또 마신다. 한 주전자에 반남아 찼던 술이 어느 틈에 없어진다. 왜 술을 요것만 내왔단 말이냐? 이번에는 한 주전자를 잔뜩 내어와. 어유 또 한 주전자를 더 잡수시면 어떡하시게. 또 쇳내를 하고 그 가늘게 찢어진 눈초리를 살짝 깔아맺힌다. 내어오라면 내어오지 무슨 딴 말이냐? 김성은 눈을 지릅뜨고 죽일년 족치듯 한다. 누리는 할 일 없이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서방님의 본버릇이 또 나왔구나 하였다. 밤이 이윽하면 중불나게 주안상을 차려내오라고 야단야단을 하고 술만 취하면 갖은 행투를 다 부리고 끝끝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밤새도록 주정가지를 하고 그 이튿날에는 또 마님에게 죽을련 살릴련 하며 톡톡히 꾸중을 모시는 것이 누리의 늘 당하는 고역이었다. 제30장 누리가 내어온 2번째 주전자를 김성은 빼앗는 듯이 받아서 들어보더니 이번에는 꽤 묵직하구나. 하고 입이 해벌어지려다가 말고 다시 새침하게 아무려 버린다. 붓고 마시고 2번째 주전자도 거의 다 비어가건만은 김성은 웬일인지 술 취한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누리는 속으로 이상한 일도 있구나 싶었다. 여느 때 같으면 벌써 해가를 떨 것 아닌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나려놓았다가 그 술내 나는 입술을 비비었다가 몸서리 나는 주정으로 남을 못살게 굴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밤에는 주정은커녕 농담 한마디 걸지 않고 아주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며 이따금 제 눈길과 마주치면 슬쩍 외면을 해버린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격으로 이왕 받을 주정이면 어서 받고 마는 것이 도리어 속이 시원할 듯하였다. 이렇게 시침을 떼고 점잔을 빼고만 있으니 나중에 무슨 벼락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송구스러웠다. 또 한 주전자를 더 내어왔다. 그 맨숭맨숭한 얼굴이 하얗게 쉬어서 철새기지고 호부장한 어깨를 연송추스른다. 아이그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잡수십시오. 큰일 나겠네. 누리는 보다가 못하여 이런 말을 하고 공한 술상을 치우려 하였다. 전 같으면 그럼 그럴까? 하고 그 음탕한 눈을 지긋지긋하며 곧잘 말을 듣는 서방님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대바람에 역정부터 낸다. 요년 방정 맞은 년. 욕지거리를 하고 누리의 손에서 주전자를 뺏어가지고
제가 손수 따라 먹기 시작한다. 김성은 속으로 오늘 밤에는 주만을 보러 가는데 내까지 년이 다 무엇이냐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늘 위에 별을 따라가는 그 연이 발부리에 핀 한 송이 풀꽃이야 돌아볼 나위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놀이를 아는 채로 주만을 꿈꾸기도 여러 번이었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만의 얼굴을 그리며 놀이의 얼굴과 바꿔보기도 하였었다. 이따위 종년의 살도 이렇게 보드랍고 미끄럽거든 하고 한숨도 한두 번 쉬지 않았었다. 벼르고 벼르던 오늘 밤에야말로 그를 찾을 것이 아니냐. 이럴 때에 놀이 같은 것을 가까이 하다니 그것은 주만에 대하여 모독이요 죄송스런 일이었다. 이런 줄이야 까맣게 알 수 없는 놀이는 상전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굳이 술 먹는 것을 말리려 들었다. 아이그 제발 좀 그만 잡수십시오. 너무 취하시면 또 쇳내를. 하고 놀이는 이번에는 잔을 치워버리려 하였다. 요년 버릇없는 년. 더러운 년. 김성은 눈을 흡뜨고 소리소리 질렀다. 누가 내까지 더러운 년을. 당장 잡아나 먹을 듯이 흘겨본다. 주만을 보러 가는데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자아내게 하는 술잔을 빼앗다니 그 심한 년. 놀이는 대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듯하였다. 아무리 상전이기로 사람의 과실을 이렇게 한단 말이냐. 사람을 짓주무르고 놀릴 적에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갖은 잡보짓을 다하고 채신머리 없이 굴면서 술 고만 먹으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버릇이 없단 말이냐. 더러운 년. 더럽기는 누가 더럽단 말인가. 더러운 짓을 가르치기는 도대체 누가 가르쳤단 말인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맡아놓고 당하다시피 하는 처지이지만 이때처럼 놀이가 분심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발딱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또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고 있자니까 창밖에서 고두쇠 소리가 났다. 한 장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 하고 김성은 긍정긍정 뛸듯이 기뻐하며 영창을 연다. 고두쇠는 술상을 보고 여쭙기를 황송합니다마는 소인도 목이. 말끝을 얼버무리고 연송 허리를 굽실굽실한다. 놀이에게는 그렇게 팩하게 성을 내던 김성은 고두쇠를 보고는 얼굴을 편다. 그래 목이 컬컬하단 말이지. 자 알겠다 이걸 먹어라. 하고 제가 먹던 주전자를 내어준다. 네, 황송합니다. 노라 이 상마저 내어줘라. 무슨 까닭이 있거나 놀이는 상을 내어주면서 생각하였다. 주한 상을 하인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